지역마다 설치한 관광용 모노레일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운행률이 저조해 1년의 절반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행안위가 오늘 오전 사고 현장인 궁평 이지하차도를 방문합니다. 사고 책임을 두고 김영환 지사와 공방이 예상됩니다. 개막 이후 첫 주말을 맞은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에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관람객 100만 명 유치를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한때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모노레일을 한창 설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운행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유지 관리도 쉽지 않아서 결국 1년 중 반은 세워두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관광사업 실패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단양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만천하 스카이까지 연결되는 관광 모노레일. 평일에도 만천하 스카이를 찾기 위한 관광객들이 하나둘 탑승합니다. 하지만 연간 운행률은 저조합니다. 2021년 50억 원을 들여 민간업체가 설치해 운행을 시작했는데 운행일이 1년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더 떨어져 50%를 겨우 넘겼습니다. 비와 눈 등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또 설치업체가 1년 만에 폐업하자 단양 관광공사가 기술자를 채용해 이어봤는데도 한동안 애를 먹었습니다. 비가 왔을 때 신호의 전파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이 대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비가 단 한 방울이라도 왔을 때 모노레일이 중지하고 있습니다. 제천 청풍 모노레일은 이용객이 한때 한 해 11만 명을 넘겼지만 지난해는 8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운행한 지 10년이 넘어 장비 노후로 인해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민간에 맡겨 재정비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나서는 업체가 없어 겨우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관광 모노레일 사업은 초기 기대와 달리 유지 관리 문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영에선 2021년 탈선 사고로 전면 재시공에만 63억 원이 넘게 들어 현재까지 운행 재개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입니다. 괴산에서는 수익성 문제 등으로 연풍 수옥정에 추진하려던 모노레일 국비 사업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단순 탑승형 관광 콘텐츠인 모노레일의 매력이 약해진 것도 실패 이유로 꼽힙니다. 상당수가 가파른 산지에 설치돼 경로가 제한적이고 길이도 짧아 재방문 요인이 낮아 수요도 부족한 겁니다. 3년 지나면 거의 이게 수요가 줄어들어요. 또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또 유지 관리도 안 되고 이래 되면 이제 이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죠. 버려지면 결국은 경관을 또 해치게 돼요. 한때 유행처럼 번졌지만 상당수가 운영에 애를 먹는 모노레일 사업은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사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행안위 국회의원 22명은 오늘 오전 사고 현장인 궁평 2 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충북도청으로 이동해 김영환 지사와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오전 11시부터는 오송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행안위는 오는 23일 청문회를 연 뒤 25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국악을 주제로 한 국내 첫 엑스포인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개막 이후 첫 주말을 지났습니다. 100만 관객을 목표로 하는 이번 엑스포, 궂은 날씨 속에서도 첫 주말 사흘 동안 8만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찾았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다양한 국악 공연이 인기 비결인데요. 김주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판소리를 공연하는 국악 그룹입니다. 낯선 판소리를 외국인도 들을 수 있도록 쉽지만 흥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판소리 대목도 영어로 번역해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흥보가 is the song of 흥보 that is full of laughter and lesson, and 흥보 is a kind and poor man.
피아노 반주에 맞춰 펼쳐지는 장구와 해금 연주. 국악을 현대식으로 새롭게 해석한 이른바 조선팝이라는 장르입니다. 새롭지만 익숙한 장단에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또 우리나라 국악, 우리나라 장단 맞춰서 하니까 그걸 또 서양식으로 바꿔서 하니까 좋네요. 세계 각국의 공연단도 자신의 전통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앞에서 퍼레이드 했는데 춤도 추고 아주 흥이 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국악을 주제로 한 국내 첫 엑스포인 영동 국악 엑스포입니다. 궂은 날씨에 개막식이 대폭 취소됐지만 다채로운 국악 공연에 개막 이후 사흘간 엑스포 현장에는 8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몰렸습니다. 국악 공연을 접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It feels amazing. It feels like spectacular and fun, and also it's not only fun, but it shows how Korean people enjoy their life.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우리 국악과 전통 설화를 친숙하게 풀어낸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영동의 대표 상징물인 천고 등 다양한 한국의 전통 악기를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잘 활용을 해서 여기 그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로 그치지 않고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는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간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국악 체험촌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충북 지역의 1차 소비 쿠폰 신청률이 99.11%를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가 1차 신청분을 마감한 결과 99.11%인 156만 8,001명이 신청해 3,11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995명을 포함해 14,130명이 미신청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지만 자발적 의사로 돈을 받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2차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며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가 지급 대상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오는 18일 도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수능 모의평가를 치릅니다. 시험 과목은 국어와 영어, 수학 등 3개 영역이며 8,795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문항을 개발한 모의평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점해 진학지도에 활용하게 됩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과 전국 연합학력평가 출제와 검토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문항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은 24만여 점에 이릅니다. 그중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오구라가 반출한 문화유산 1000여 점은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는데요. 이 문화유산을 다시 국내로 환수하기 위한 위원회가 충남에서 발족됐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박물관, 선사시대 유물 등 우리나라 국가유산 103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주나 부여에서 유출된 백제시대 국보급 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양의 노댕에 사유상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미륵 방가 사유상이 있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의 미소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일제강점기 일본인 사업가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도굴 등을 통해 일본으로 약탈해 간 뒤 1982년 후손이 도쿄박물관에 기증한 겁니다. 일본은 이른바 오구라 수집품 가운데 문화적 가치가 높은 39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우리 정부가 꾸준히 반환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개인의 합법적 수집이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 보살 좌상의 일본 반환을 계기로 일본 약탈문화재에 부쩍 관심이 높아진 충남에서 최근 시민단체와 불교계 등을 중심으로 오구라 수집품 환수위원회가 결성됐습니다. 환수 반환 소송과 함께 광복 80주년을 맞아 약탈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설립 목표입니다.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 당시에 남겼던 합의의사록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개인 소장품은 자발적으로 기증하도록 권장한다는 명문이 돼 있고. 환수위 측은 일본 약탈문화재 반환은
야만적인 제국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인류가 합의하에 원상복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그것이 문명사회로 나가는 우리 인류의 발걸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고요. 판수인은 또 일본 약탈 문화재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 조사와 함께 일본과 민간 차원의 교류를 넓히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최근 서울 탑골공원에서 바둑과 장기 같은 노인들의 오락행위를 금지하면서 쉼터가 부족한 노인들은 더욱 갈 곳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전국 최저인 충청권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여가를 보낼 공간이 부족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하천변. 335 모인 노인들이 직접 가져온 의자에 앉아 장기를 두고 바둑돌을 놓습니다. 하루에 2-3번 꼭 나와요. 아침 먹고 하면 점심 먹고 하면 이근방이 없어요. 또 모인 장소가.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매일 이곳으로 출근 도장을 찍는 겁니다. 굴다리 아래 놓인 장기판만 해도 수십 개에 달하고 만석에 가까울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던 서울 탑골공원은 소음과 범죄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부터 공원 내 오락행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갈 곳을 잃었다며 노인들이 거세게 반발해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대전도 해마다 10,000명에서 20,000명씩 60살 이상 노인 인구가 늘고 있지만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인 1,000명당 여가복지시설 수는 서울, 인천을 빼면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신체 활동이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복지관은 이미 포화 상태라 프로그램 정원을 늘려도 대기자가 줄을 잇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원자가. 대표적인 젊은 도시로 불리는 세종은 더 열악합니다. 세종의 노인 인구는 전체 39만 명 가운데 이미 4만 명을 넘어섰지만 의지할 곳은 소규모의 노인문화센터뿐입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을 한 곳에 모아놓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지만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전문적인 노인복지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11%밖에 안 되는 노인이지만 그 인구에 대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노인 비율이 20%에 달하는 조치원읍은 이런 센터조차 없어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에게 특화된 놀이시설, 문화시설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접근성, 어떤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따라줘야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 이들이 모이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코레일 충북본부가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실시합니다. 장애인과 경로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이틀 동안 우선 예매가 실시되며 17일과 18일에는 누구나 예매할 수 있습니다. 17일에는 경부선과 중부내륙선, 충북선 등을, 18일에는 호남선과 중앙선, 태백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또 판매되지 않은 잔여석은 18일 오후 3시부터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노인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중고로 판매한 30대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30대 판매업자를 구속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동안 고령층 고객 13명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한 뒤 중고로 판매해 1,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업자가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 11일 체포했습니다.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